가구 결혼 시장에서 남자의 지상 과제는 어떻게든 부양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그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애와 결혼 시장의 헤게모니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내가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 대상이 내 인생을 전부 걸고 책임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거부감을 넘어 투입 대비 산출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극도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가치가 없는 상품에 내 피 같은 자원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현대 한국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신뢰가 왜 붕괴했는지는 숫자가 투명하게 증명합니다. 생물학적이고 보건적인 리스크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낙태율과 성병 유병률은 정말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성병 유병률이 높은 이 기이한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으면 생물학적 지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죄다 성형으로 뜯어고쳐서 친자 관련한 유전적 신뢰도도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섭니다. 향후 가정을 구성했을 때 발생할 유전적 불확실성과 노산으로 인한 아이의 건강 및 지능 리스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의 결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인구 대비 압도적인 낙태 경험률은 모성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방증합니다. 남성이 가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온함과 신뢰를 뿌리째 위협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불균형과 허영심은 또 어떻습니까?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을 압도하는 1인당 명품 소비액을 보면 이들의 보상심리와 허영심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OECD 최저 수준의 맞벌이 비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이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용은 남성이 전부 부담하되 노동과 육아의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기생적인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전업주부라면서 만 0세 아이까지 어린이집에 던져놓고 본인은 카페에서 명품 백저랑이나 하는 풍경이 이 나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단을 내 인생을 걸고 부양해야 할 동반자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지기 싫어하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태도에 질려버린 남자들이 이제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의 효용성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은 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이 동반되는 고도의 계약 행위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자라면 자신이 지는 책임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이나 성적인 신뢰, 그리고 공동의 자산 형성과 헌신적인 육아 같은 것들이 결혼의 약속이자 담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여성상에서 남성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세계 2위 수준의 리스족인 부부 통계 지표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이 얼마나 쉽게 파기되며 그 과정에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도축당하듯 재산 분할의 피해자가 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상관없이 재산을 뜯어가는 이 나라의 법체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대의 한국 여성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동반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리스크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악법 또한 남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분만 나쁘면 부고죄로 한 남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성관계 한 번 하려다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 하직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 게임이나 하겠다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숙박 앱을 켜보면 전국 모텔 지도가 공실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풍경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더 이상 소모적인 짓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기로 결단한 승전보와 같습니다. 예전처럼 여자 비위 맞추려고 데이트 코스 짜고 웃돈 주며 모텔방 잡던 호구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란한 한국 여자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사회는 오랜 시간 남성들에게 결혼하지 못하면 도태남이라며 프레임을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론과 마통론을 거치며 남자들은 드디어 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구조 속에서 메타인지를 회복했습니다. 여성의 젊음과 여성성이 거세된 자리에 남은 것은 독선과 이기심뿐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불합리한 도박에 인생을 거는 이들은 지능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냉소적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매몰되어 숙제를 하듯 무언가를 해치울 생각으로는 결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축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이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파멸의 길을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진실하지도 않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퍼스트킬 로드를 걷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남성들에게 한국 여자를 책임질 가치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한 동기와 편익이 사라진 대상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던 시대는 마침내 종언을 고했습니다.
가치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현대 한국 여성들이 마주한 외면과 고립은 그들이 자초한 문란한 사생활과 이기적인 가치관의 결과물입니다. 국제결혼과 다양한 대안들이 한국 남성에게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한여 사회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